은퇴 후에 더 젊어지는 70대가 있고요. 반면에 더 늙어가는 젊은 50대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서 은퇴 후 삶의 사례를 느낀 것들을 일반화해서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신체의 나이가 실제 은퇴 후의 삶을 좌우할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여러 시니어 선배님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도 어느덧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젊었을 때부터 봤던 선생님들의 특징 중에 70대 중반에 더욱더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갓 50대인데 굉장히 나이가 들고 더 늙어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의 조건이 만약에 같다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탄탄한 월급과 은퇴 후에 건강한 몸,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그 서로 조건이 같더라도 이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떤 습관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바꿔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틀린 부분은 바로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즉, 70대 중반은 설레는 시간을 보냈고 50대 중반은 흘려보내는 시간을 보냈는데, 7가지 관점에서 그 사례를 하나씩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가 넘어서 8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더욱더 젊어지는 시니어들의 첫 번째 특징을 들어보면요. 이분들은 이렇게 50대 은퇴 후에 모든 것을 다 산 것처럼 하루하루가 설레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일상의 루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려동물을 돌본다거나, 그리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신문이나 뉴스,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점심을 소중한 만나는 사람과 식사를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라는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도 1년에 한 번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고, 은퇴 후에도 이는 비단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도 소중하게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뜻있는 모임 활동을 통해서 항상 여럿이 어울려서 뭔가를 도모하는 그러한 70대, 80대 시니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유로운 커피 한 잔과 함께 또 항상 지니고 다니는 책 하나를 통해서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녁에는 루틴하게 만약에 피트니스 센터나 수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고, 집에 와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 또는 배우자와 소통을 하고 또 명상을 하는 이러한 일상의 루틴들이 일주일이 빼곡히 차 있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렇게 빡빡하게 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보면요. 산책하고 운동하고 책 읽고 약속 하나 잡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 의미 있는 약속을 만들어라 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가 매일 똑같은 것이 실은 은퇴 후의 삶입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을 한다면은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더 나이가 들어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앉아서 그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나의 과거 또 나의 자랑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시니어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모임에 다녀봤을 때 의미가 덜한 곳에 가면은 항상 그 이야기는 당신들의 과거, 또 당신들의 자랑, 아니면 가족들의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 공허하고 또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최근에 환경 문제가 관심 있으면 뭐 환경을 생각하는 60세대 모임 이런 곳에도 참여를 하고요. 또 당신들이 생각하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작은 모임들 또는 세미나 이런 곳을 참석을 하면서 내가 나이가 드는데 어떤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그러한 공동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의미 있는 약속을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운동하라고 하면 뭐 예전처럼 삐까번쩍하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은퇴 후에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요. 주변을 보면 공원이 많고 그곳에 소소한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잠깐 그 팔굽혀펴기 하듯이 운동 기구를 한번 들어보는 것, 그런 것들도 물론 그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몸에 무리하지 않아야겠지만요.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인터뷰하고 만나본 또 항상 옆에서 지켜보는 시니어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산책의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70 넘어서 더 건강해진 경우를 보면 하루에 30분씩이라도 동네 주변을 거니는 것에서 시작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간단히 운동도 하고요. 또 저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수영이라든지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요가라든지 요가도 물론 몸에 무리가 많이 되긴 하지만요.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또 스트레칭이 되는 그러한 개인이 선호하는 운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징을 보면 책을 읽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뭐 내가 다 아는데 그리고 요새는 동영상 이런 것도 많아서 정보도 많아서 내가 굳이 책을 읽어야 해? 라는 생각을 하기 쉽사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시니어 선배들을 보면요. 이분들의 자세는 날마다 배울 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에 대해서도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고요.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또 예전에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시 읽기라든지 아니면 문학에 심취해 보는 것, 그리고 실제로 역사 현장을 가보는 것, 더 나아가서 죽음이 명확해지는 나이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맑게 하는 것들은 공통적인 시니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족과의 문제에 있어서 매일 보는 가족인데 내가 같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가족과도 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있습니다. 70대 이후에 삼식이가 되기 쉬운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약속을 통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배려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아주 소소할 때 집중을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식사할 때 집중을 하고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주말은 온전히 가족을 위해서 외부 활동도 끊고 가족 행사라든지 가족과 어울리거나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가족과 만나는 이러한 가족 중심의 삶을 마치 젊었을 때 직장 다닐 때 5일,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가족과 보낸 것과 같은 그런 루틴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인상에 남는 일은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가족들과 약속을 했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이벤트를 하자. 그 이벤트는 큰 이벤트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 가고 싶은 곳을 찍어 놓고 그것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들을 정해놔서 그것들을 소소하지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미술관을 보기로 한다든지 이러한 일상 속에서 아니면 그냥 같이 있으면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같이 TV를 본다든지 이러한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함께 활동하는 건데요. 이 나이에 뭐 하고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특히 코로나 때 집에 소파에 앉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동네에 앉아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루틴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많은 분들은 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그리고 나의 왕년의 과거에서 벗어난 그래서 오늘과 내일 아니면은 더 나은 미래 자녀들을 위한 그런 뜻 있는 사회 활동이나 모임들에 참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같이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고 거창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배 시니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더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머리를 맞대서 그 의미 있는 일을 도모하는 것, 뭐 기부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 더욱더 관심이 많고 그것이 당신의 예전에 돈을 버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그 돈을 버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기부하는 또 최근에는 노인 일자리의 경우도 사회공헌형 일자리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소한 일이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일을 같이 하는 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경우도요,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하는 활력을 느끼는 그때가 인생에서 은퇴 후에 가장 행복했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을 찾아 함께 활동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분들은 현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70대를 넘어가면은 당연히 평균 수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평균적인 살 날이 뭐 10년, 길어야 20년이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들은 더 건강해서 더 오래 사시겠지만 그러나 현명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움켜잡은 돈이나 어떠한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고 자기의 자랑 또는 권력을 더 잡는 것을 과감히 벗어나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며 유산을 남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데 여기에 중심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본 더 젊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지는 시니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분들은 지금보다 과거나 나의 자랑, 나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이웃, 가족,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루하루의 자그만 깨지기 쉬운 일상들을 소소한 것들로 채워놓고요. 그리고 하루에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식사 한 끼라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당신의 몸을 챙기는 운동, 꼭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요새는 굉장히 찾아보면 주변에 너무나도 좋은 시설과 환경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자기에게 맞게 그리고 잊지 않고 자신의 정신 건강과 영성 건강을 위한 책 읽기를 하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비워놓고 일에 있어서 돈 중심보다는 더욱더 의미 있는 일, 그리고 가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예전에 못했지만 해보고 싶었던 일, 이런 것을 듣는 특징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당신에게 닥칠 명확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남기는 유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한 7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는 특정한 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해서 했는데요. 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존경하는 분들은 뭐 7학년, 8학년이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7학년, 8학년이라도 하루를 아침에 가방을 설레게 들고 시작을 하며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날을 계획하는 삶,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삶, 그리고 더 나누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항상 배우려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오히려 젊은 저보다도 훨씬 더 바쁘고 오히려 젊은 저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오히려 젊은 저보다도 더 풍성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후배들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미소를 자아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이 중에 한두 가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더 늘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